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무엇이죠? 예,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학습혁명 부분에서 교육 시스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국가 교육 책임제는 또 무엇입니까? 그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교육 현장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돌봄의 영역이 각각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현장의 공감들이 있었거든요. 주요 내용을 보면 더군다나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유보통합,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을 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돌봄 대상과 운영 시간을 좀 확대하겠다. 초등 전일제 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나요? 근데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고 초등 전일제 학교, 특히나 돌봄 교실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이제 팬데믹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 전일제 학교까지 이제 고려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전일제 학교는 몇 시까지 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 8시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특히나 좀 눈여겨볼 점이 유아랑 초등 돌봄 정보를 이런 연계하고 합친 통합 플랫폼 운영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왜냐면 우려되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의 교육, 학교와 돌봄, 지방 지자체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고유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도 말하고 있죠. 근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 지원, 그리고 사례 관리. 여기서 사례 관리란 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을 뜻하고요. 이런 사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을 의미할 때 하나의 민족 그리고 하나의 국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어떤 다문화 시대에 맞는 이제 국제적인 국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탈북 학생들까지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장애 학생을 포함해서 교육의 소외 계층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도 국가가 좀 더 책임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보면서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아까 저희가 교육과 이제 돌봄을 통합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대성쌤도 생각했을 거고 저도 생각했을 텐데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업무 과중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을 담고 있네요.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학교의 행정 업무 총량을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디지털 100만 인지, 두 번째 학습혁명,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했더니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내용도 담았네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것들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을 위한 이제 조직으로서 거듭나게 하겠다, 학습 조직으로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시도들은 계속되어 왔거든요.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면 기존 정책에 추가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교사에 있어서도
뭐 다양한 뭐 수석 교사라든가 인사나 뭐 임용을 개선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 생애 주기별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중장기적인 방안이 도입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이제 함께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과 돌봄이 같이 가면 참 평생교육 시대에 학교가 평생교육으로서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 방안을 수립을 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등 이런 전 국민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 것 같아요? 우선은 유보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어린 유아 시절부터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이 유치원, 뭐 초등학교로 잘 연계가 돼서 이런 적절한 맞춤형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의 뭐 사교육이라든가 돌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특히나 우리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 다문화 탈북 뭐 그런 학생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가 이렇게 길어요? 한마디로 교육에 이제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역시나 저는 업무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지원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정말 많은 조직 개편이라든가 지원 시스템 구축 없이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혼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명의 교사로서 또 교육 전문 직원으로서 어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국정과제 속에 담긴 거는 사실은 학부모 그리고 교육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 있는데, 앞으로 교육의 지향점은 교육과 돌봄이 따로 가지 않겠다, 연계하겠다, 통합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담긴 것 같아요. 이런 화두를 던진 거 아닐까요? 저는 마음속에서 아까 뭐 교육혁명, 뭐 맞춤형 교육과정 했는데 이 교사의 부담이 다시 한 번 더 걱정이 되고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 돌봄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라는 장소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계속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돌봄을 계속 받고 근데 교육을 받는 건 교사가 거죠? 그 업무를 점점 확대해 가면 수업이 훼손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담고 있잖아요.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공적인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학생들의 수업 시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방과 후의 교육활동, 돌봄의 장소가 되는 건 분명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담고 있는 평생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서 느꼈는데, 그래도 도농 간의 격차 없이 가장 교육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건 학교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대선생님이 계속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교사가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기 쉬운데, 그건 저도 반대예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공간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 평생교육, 돌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학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내에 학교 중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공부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육 지원을 받는데, 사실은 교육적인 어떤 연계성 있는 교육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분절적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각지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 돌봄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 구성원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부담과 일방적인 희생 없이 운영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음터라든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공동으로 학교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나 운영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원청에 있는데 지원청에 이런 학교 지원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된다. 특히나 이런 책임 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더 시교육청과 지원청의 이런 인력 재구조화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원청의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이에요.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어떤 학교 구성원들이 생각했던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학교의 울타리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호의 관점을 좀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어떤 교육의 허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은 어디일 것 같아요? 글쎄요, 학원? 그렇죠. 근데 학원,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학원들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강의실은? 아니, 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 강의실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이나 학교 환경에 비해서 절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소중한 장소로서 학교라는 공간에 집중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도 있고 특별실도 있어요.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단 주의해야 될 거는 학교로 그런 학생들이 교육과 보육의 책임을 다 교사들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서 산재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로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다녀왔는데, 제주도는 학교마다 복합문화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보육의 개념을 조금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학생들은 그냥 한 공간에다 놓고 어떤 단순하게 사고가 나지 않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이 학생들이 놀이와 학습에, 그리고 배움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을 학교에다 마련해 주는 건 오케이. 단 그렇다면 저희가 다른 데에 투입되는 예산들을 인력이나 인프라를 갖추는데 학교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디테일을 갖고 어떤 과정을 갈 건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 구성원들, 교육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자녀도 근데 학원이 끝나면 스터디 카페 많이 가거든요. 근데 학교에도 이런 좀 자유롭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라든가 혹은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노트북이나 이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지원이 되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기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요새 관리형 스터디 카페 유행이잖아요. 뭔가 관리해주는 학생도 있어서 학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또 제 채널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 진짜 대책 없는 말 하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돌봄까지 다 책임지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다. 다만 교육이 그런 교육과 돌봄의 장이 되는 것은 좋다. 그러면 돌봄에 대한 어떤 인력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인프라적인 환경 구축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되고 일방적인 교사의 희생이나 헌신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 많은 교육 정책이 있지만 실제로 그 교육 정책이 딱 투영되는 거는 수업 시간이거든요. 교사가
충분히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 활동을 내실 있게 하고 그걸 또 평가하고 아이들과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을 꼭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 보장 없이 외적인 업무만 추가가 된다면 결국은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정책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됐는데 실제로는 교육 행정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업무, 나는 그런 행정직 공무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이 한 꼭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말 본질의 측면에서 고려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국가교육 책임제를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이런 국정 과제에서 진짜 교육에 거는 사회나 국가의 이런 요구가 참 크다는 거. 유치원의 돌봄, 그 다음에 이런 평생 교육까지, 그리고 사각지대까지 정말 학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아까 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 집단 지성을 발휘한 이런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학교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교사들만을 위한 공간들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모든 곳을 최고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 속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허브가 필요하다. 핵심 거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됐네요, 오늘. 예. 그래서 국가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좀 강화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앞으로 국가 이런 국정 과제 펼쳐지는 단계에서 우리 앞으로도 관심 갖고 좀 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있지만 저희의 사적인 의견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